네, 오늘부터는 흥부전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작품들이 조선 후기로 들어왔어요. 조선 후기로 들어와서 작품을 설명할 건데, 조선 후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사설시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지원의 한문소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개 소설도 있어요. 그 중에서 판소리개 소설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울 건데, 여러 가지 판소리개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 흥부전을 지금부터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나갈 거니까 여기 210쪽에 펴서 갈래부터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갈래는요, 판소리개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판소리개 소설 되게 생소하죠? 이게 어떤 갈래인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소리개 소설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판소리개 소설. 자,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판소리에서부터 비롯이 된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전파가 되었냐? 첫 번째, 근원설화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입에 오르고 내렸던 설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래를 사람들이 막 부르잖아요. 막 북치고 옆에서 그러면 막 되게 울림이 있는 노래를 막 하잖아요. 판소리, 우리가 아는 그 판소리가 있었고요. 판소리에서부터 유명했던 것들은 판소리계 소설로 이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흥보전은 어떻게 전파가 된 거냐라고 한다면 판소리계 소설은 일단 흥보전이고요. 판소리는 흥보가입니다. 그 다음에 근원설화는 방이설화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요, 되게 옛날부터 오래오래 차곡차곡 쌓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적층문학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운율감이나 율문적인 좀 성격이 있어요. 이 뜻이 뭔 뜻이냐? 운율이 계속 느껴진다 이거예요. 시는 아니지만 계속 운율이 느껴지고 뭐 끊어서 읽을 수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은율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일상적인 언어를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조선 후기에 접어들게 되면 조선 전기에는 양반, 사대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작품을 썼어요. 근데 조선 후기에 가게 되니까 되게 조선이 그 부정부패가 팽배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때요? 되게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담긴 작품들을 많이 드러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주로 시민들, 평민들이 글을 많이 썼어요. 자, 그러면 그 언어의 이중성이 들어가게 되겠죠? 비판하고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니까요. 조선 후기의 작품들은. 자, 양반은 주로 어떤 말을 쓰냐? 이 사람들은 어때요? 되게 고고하고 돈도 많고 지식도 풍부한 이런 사람들이니까 유식한 말을 써야 될 거예요. 사자성어, 한자어를 주로 썼고요. 그 다음에 평민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어, 비속어 막 이런 거를 써서 언어의 이중성도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면의 극대화. 장면의 극대화란 관객이 관심을 보여요. 관객이 관심을 보여. 자, 그러면 이거를 쓰는 사람들, 즉 판소리를 했던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판소리에게 조서를 쓴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니까 더 늘려서 써줘야겠죠.
더 늘려서 써줘야 사람들이 더 웃으면서 즐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객이 관심을 보이는 대목을 열거 대꾸를 사용을 해서 확장적 문체를 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열거와 대꾸예요. 좀 이따 작품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6번째 역시 중요합니다. 6번째는 서술자의 개입, 판소리 사설체. 자, 판소리 사설체를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 봐오 이렇게 하면서 진짜 관객이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판소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판소리 사설체, 이게 말하다라고 할 때 그 사설체니까요. 관객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흥부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놀부 거동보소,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놀부 거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근데 대신에 판소리일 때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앞에 막 앉아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와서 저 놀부 거동 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판소리 사설체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의 이중성 역시 드러납니다. 자, 겉에 표면적인 주제로는 충, 효, 권선징악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면적인 주제, 이면 주제에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선 후기 때는 시민들이 부정부패에 대한 반감이 거져 있을 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면적인 주제에는 사회의 모순적인 점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양반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몰락 양반, 신흥 분홍 갈등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8번째 해학풍자예요. 해학은요 되게 웃기게 표현을 한 거죠. 풍자는 어때요? 웃긴 해요. 웃긴 하는데 거기 안에 비판의 감정이 담겨 있는 거죠. 둘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로 판소리계 소설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자, 서술자의 개입이 있었죠? 서술자의 개입이 뭐예요? 서술자가 개입해서 다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네, 여기서 계속 그렇게 서술자의 개입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묘사보다는 대화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여자가 또는 저 남자가 너무 예쁘고 잘생긴 커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혼자 그냥 아니면 그래 저 여자는 코가 오똑하고 눈이 크고 쌍꺼풀이 진하고 키가 크고 날씬하다. 남자는 코가 오똑하고 눈이 매력적이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막 친구랑 나와서 야, 저 여자 봐봐 저렇게 키가 크고 늘씬한데 코가 왜 저렇게 어떡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판소리기 소설은 묘사, 그냥 우리가 글에 딱딱하게 써있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흥보전 들어왔어요. 흥보전 내용 같이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소리의 소설 중에 흥보전은요. 판소리 사설의 특징도 잘 드러나고 있고요. 조선 후기의 사회상, 그 다음에 세태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고 나면 조선 후기의 모습을 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흥보와 놀부는 형제인데 성품이 전혀 달라요. 우리 아기 때 많이 읽었죠. 흥보는 어때요? 착한 사람, 놀부는 나쁜 사람. 근데 심술궂은 놀부는 부유하대.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신흥 분홍과 몰락 양반이 드러나요.
자, 이름만 딱 보세요. 신흥분홍이 더 돈이 많아 보이죠? 몰락은 진짜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놀부는 신흥분홍일 거고요. 흥부는 몰락 양반입니다. 자, 매만 맞은 채 쫓겨났어요. 좀 돈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는데. 근데 뭐든 제비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전체 줄거리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교과서에 우리가 수록이 된 부분은요. 흥보가 매품팔이를 하러 가는 장면이에요. 자, 매품팔이는 뭐냐면 그 옛날에 잘못했던 사람들이 매를 맞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을 했지만 자기 몸이 상하게 직접 맞지 않아요. 돈을 써서 그 대신 돈을 주면 대신 매를 맞게 하는 거예요. 자, 흥부 마삭 돈 단양 받아 자고 얼씨구 즐겁도다 제 집으로 들어가며. 자, 뭐야, 흥부가 어차피 맞잖아. 자기가 돈을 받긴 해도 맞잖아요. 근데 즐겁다 하면서 집으로 들어간대요. 아, 그러면 돈이 진짜 필요했나 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애기 어머 이렇게 있는가? 문을 열고 이것 좀 보세요. 대장부 한 걸음에 30냥이 들어가네. 아, 나 이렇게 돈이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흥부 아내가 아니 당신 돈이 어떻게 났어? 돈이 어디서 났어? 30냥이 말이 돼 우리 처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흥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천기누설이라 말부터 앞세우면 이러질 없으니 그 돈으로 양식 팔아 배불리 질끔 먹고. 자,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자, 얘네가 그 마삭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마삭은요. 자, 말을 타는 데 대한 사기야. 그래서 흥보가 매품을 팔기 위해 병영으로 갈 때 드는 비용. 자, 흥보가요. 그래서 여기가 집이고 매 맞는 곳이야. 그러면 여기로 가는 길에 좀 거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안 그래도 맞는 것도 서러운데 그냥 즐겁게 가면 좋잖아요. 조금은 덜 힘들게. 근데 흥보가 뭐라고 하냐면 아, 이렇게 돈이 남겨둬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아,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먹을 거 사서 먹자. 자,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흥부 아내가 먹어서 좋긴 해.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는데? 라고 말을 하자 본읍 좌수 대신에, 자, 본읍 좌수가 죄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대신에 병영 가서 곤장 맞기로 30냥을 결단하고 마삭토 탄양 받아왔네. 내가 이렇게 대신 맞기로 해서 마삭 돈을 받아왔는데 우리 그 돈으로 맞는 거 먹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행보 아내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 그놈의 죄상도 몰라. 그놈이 누구예요? 아까 나왔던 본욱 좌수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병영으로 올라갔다가 당신 안 그래도 뭐 못 먹어서 뭐를 못 먹어서 말랐잖아. 근데 거기에 곤장까지 맞으며 당신 쓰러져.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편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흥보가 볼기의 구슬이 있냐니. 자, 볼기가 뭐예요? 궁둥이요. 궁둥이, 엉덩이. 엉덩이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있으면 엉덩이에 구실이 있겠지. 난 괜찮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엉덩이에 구실이 있단 말이에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흥보가 그럼 엉덩이에 구실이 있지. 봐봐. 들어봐. 이내 몸이 정승되어 평교자에 앉아볼까. 육판서 하였으면 초원 위에 앉아볼까. 사복시 관리하였으면 임금 타는 말에 앉아볼까. 팔도 감사하여 선화당에 앉아볼까. 각읍 수령하여 좋은 가마에 앉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되게 지금 열거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이게 아니라 네, 여기 있었죠? 그 장면의 극대화라고 할 때 제가 열거 대구를 하는 부분을 장면의 극대화라고 봐야 된다. 되게 뭔가 질질 끄고 있는 느낌이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어때? 지금 되게 질질 끌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장면의 극대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볼기 구실 들어보소 라고 하고 있네. 여기서 역시 또 판소리 사설체 서술자 개입이 드러나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봐봐요. 이내 몸이 정승되어 평교자에 앉아볼까. 육판서 하였으면 초환 위에 앉아볼까. 사복시 관리하였으면 임금 타는 말에 앉아볼까. 어때요 지금? 사음보가 반복이 되고 있네. 운율감이 느껴지네 라고 하면 될 거예요. 사음보 연속체가 드러나고 있다. 역시 적절한 선지가 될 거예요. 지금 어때? 안심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아내가 걱정하니까 자 봐봐 이렇게 볼기의 구실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요? 흥보 자식들이 등장하는데 이 아이들 정말 너무 짜증나게 만드는 캐릭터들이에요. 흥보 자식들. 자, 얘네가 뭐라고 하는지 잘 봐봐요. 자,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까 호사가 끔찍하오. 그래, 아버지 별명 가신다 하니 나 오동철병 하나 사주세요. 오동철병이 뭐야? 구리로 만든 병이야. 생각을 해봐요. 이 애기들이 밥도 잘 못 먹고 사는 애들이 지금 구리로 빛이 나는 병이 필요할까? 아니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야. 왜? 얘네는 지금 아빠가 매를 맞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게 된다는 소리에 지금 괜한 사치를 부리는 거야. 아들들이 주장하고 사달라고 했던 거 첫 번째 오동철병. 그러니까 흥보가 뭐라고 하냐면 고이 벗은 놈이 어디다 차게야. 이게 뭐냐면 어린애가 지금 뭐 필요해? 병이 뭐가 필요해?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귀맨 머리에 차도 찰터이고 생갈비를 뚫고 차도 찰터이니 사오기만 사오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둘째 놈이 등장합니다. 나는 남수주 비단으로 산 큰 창옷 한 벌 사주세요. 이제는 또 비단 옷까지 사달라네요. 말이 안 되죠. 또 너도 애기인데 뭐가 필요해? 라고 하니까 누가 등장을 했어? 누가 지금 화를 내고 있어? 행보의 큰아들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 애 되게 웃기니까 잘 봐봐요. 제 동생은 꾸짖습니다. 너 지금 아빠가 매를 맞으러 가는데 이렇게 사달라고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에라 심하구나 우리 아들놈들. 야 너희 지금 오동철병 창옷 이게 말이 돼? 아버지 그렇잖아요. 나는요 담비가죽 탕평채에 모초에 한놈과 한포단 허리띠 비장 주머니 단팔사 끊기요. 제 골돌 거울 넣어도. 자 이거를 지금 다 달라고 하고 있어. 뭐를 볼 수 있냐면 철없는 아들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점점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달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강도가 심해짐. 지금 이거 역시 열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고요. 이거의 효과가 뭐냐면 해학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어이가 없죠. 지금 아들들이 넘겨서 네 아무것도 안 찾을 듯이 하더니 너 지금 동생들 방금 혼냈잖아. 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더니 넌 아예 단계를 높이구나. 너희 놈들이 마른 볼기를 대성방으로 아는 놈들이구나. 근데 진짜 어이없다. 라고 하고 있어. 자, 볼기를 대성방으로 한다. 이거 무슨 뜻이냐? 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 문제. 볼기를 대성방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흥보의 자식들이 대성방은 가게의 의미니까 흥보의 자식들이 어때요? 계속 뭘 사달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니네는 내 엉덩이가 니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가게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흥보 이른 말이 애기 어멈 그리하시오. 시 다녀옴세 라고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도로는 끝없는데 병영성중 어디매요? 자, 지금 아까 가는 길에 원래 이동하는 그 마삭을 받았었는데 그 돈으로 가족들의 양식을 챙겨줬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먼 거야. 가기 힘듦. 조자룡이 강을 건넌 총성만화 있으면 고사 인용.
제갈공명 쓰던 축지법을 배웠으면 이제 가려면은 몇 번 자고 간단 말인가?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갔어. 여러 날 만에 갔는데 병행의 당도 안에 영문도 엄숙하다. 짜다 보니 대장이 지휘하는 깃발이요 내려다보니 순시하는 것도 깃발이로다. 도굴레의 칠해보소. 여기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도굴레인가 봐요. 도굴레의 칠해를 좀 봐. 삼층선 털번거지에 남일 광단으로 안을 받쳐 가끔 꼬리와 묘화기를 딴 궁초로 만든 각은 잡아매고 관디 협소 군복띠를 배에 눌러매고 날래용이라는 글자 떡 붙이고 흥보 앞에 썩 나서며 에라 이놈 개 안거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 여기서 판소리체를 볼 수 있어요. 자, 계속 도굴레의 칠해를 좀 보소라고 하고 있잖아. 자, 흥보가 이제 내가 저승에 왔구나 라고 하고 있었네요. 자, 인사하오 에바오 거기 니라하오 나 말씀이요 라고 하는 거야. 자, 어떤 사람들이 사오인 앉았거늘 매관 매직을 하는 사람이 많구나. 제가 말 잘못했죠. 매관 매직이 아니라 매관 좀 잘못된 말이죠. 매품팔이. 매품팔이를 하는 사람이 많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그 흥보전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막 자신들의 가난을 막 이야기해서 누가 더 가난한지 막 그런 걸 견줍니다. 되게 웃기죠? 견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맞아요. 결국 흥보가. 그러고 나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내랑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되게 슬픈 자신들의 처지를 마주치고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품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작품 중에 하나가 누앙사인데 다음에는 누앙사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흥보전은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